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러스 격리 기간 단축과 테스트 없이 직장에 복귀하는 결정에 대해 비난이 일자 질병통제국장이 답했습니다. 래피드 테스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것과 전파 가능 기간을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율은 당초 예상보다는 덜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포함해 모든 언론이 2021년 탑뉴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 NPR 방송이 선정한 10대 정치 뉴스 전해드립니다. 물도 안 나오는 집에서 태어나 가장 긴 기간 상원 대표를 한 역사를 만든 해리 리드 전 상원 의원이 82세로 사망했습니다. 중요한 저녁 파티에 단 한 번 참석했을 정도로 사회성이 부족했던 그는 가난의 뿌리와 네바다 태생임을 잃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전국 아시안 아메리칸 박물관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서 반품에 대한 소매업자 부담이 커집니다. 앤드류 쿠모 전 뉴욕 주지사는 성희롱 관련 기소를 피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일부 자료는 비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먼저 오미크론에 관한 속보 조금 전해드리고 이제 한 주일이 아니라 한 주일이 몇 개가 모이면 1년이 되나요? 그 1년 올해 한 해의 중요한 탑 뉴스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케이스가 2주일 기준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케이스가 23만 개, 27만 개였다가 그 다음에 27일이 제일 많았거든요. 50만 개가 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2주일 동안 평균 하루 케이스가 26만 7천 케이스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기록을 깬 겁니다. 올해 1월 초에 가장 많았었던 25만 1232개 1월 11일이었습니다. 7일 평균 그 당시에 그 정도였는데 훨씬 몇만 케이스나 더 넘었죠. 델타와 오미크론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병원 입원율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 사망률도 올라가지만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 문제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더 많이 아프실 확률,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하실 확률이 백신 접종, 부스터샷 접종 받으신 분보다는 훨씬 더 많고 아파도 한참 더 많이 아픈 것은 역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이고요. 특히 워싱턴 DC에 살고 계신 분들,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지금 기록적입니다. 케이스가. 워싱턴 DC는 지난 2주일 사이에 케이스가 1000%가 늘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59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000%가 늘어나서 그래도 케이스당으로 보면 10만 명당 169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면 워싱턴 DC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워싱턴 DC 분들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워싱턴 DC는 민주당 성향이 무척 강하고요. 그래서 90% 이상, 95% 이상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던 곳이고 여전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85%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23%가 많은 편인데도 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확산율이 대단한가? 평균 나이가 낮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구의 50%가 20살에서 49살 사이니까 굉장히 젊죠. 젊은 사람들 파리 하는 요즘 그런 시즌 밖에서 옮겨와서 집으로 옮기고 하는 소셜라이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워싱턴 DC가 이 케이스가 1000% 늘어났다고 하는데 다음 달이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워싱턴 DC와 비슷한 게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질병통제국이 지난번에 불과 얼마 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그 확산율도
예상보다는 조금 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 입원율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입원했어도 어린아이들도 아주 뭐 크게 생명을 다툰다던가 그런 케이스는 드뭅니다. 그 사이에도 이 오클라호마주가 국방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이제 그 주 방위군에게도 하고 했잖아요.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법원이 그 연방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격리 기간을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열흘에서 닷새로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때 네거티브 테스트를 하도록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면은 좋지만 그리고 뭐 직장에 따라서는 요구하는 직장도 있겠죠. 하면 좋지만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게 아니라 하면 좋지만 하라고 꼭 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질병통제국장이 그 로첼 그 왈렌스키 통제국장이 그 같은 비난을 충분히 이해한다. 특히 네거티브라는 증명 없이 다시 복귀하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럼 더 퍼뜨리지 않겠는가 하는데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그런 형태로 테스트를 할 때는 집에서 하는 그 래피드 테스트죠. 그 PCR 테스트가 아니라 실험실에 다 보내줘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뭐 6방울 넣고 코에 그 큐팁 같은 거 넣고 해서 뭐 한 15분이나 20분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그 색깔이 변하면서 그런 것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PCR 테스트는 실험실에 가서 뭐 시간 걸리는 그 테스트가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그 래피드 테스트는 뭐 잘못된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래피드 테스트 기구를 사람들이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맞기도 하고요. 질병통제국장의 지적이. 그리고 또 하나 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단축시킨 것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때 85%에서 90%가 5일 이내에 전염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닷새면 괜찮다. 이것도 이제 노동력 같은 것을 굉장히 그 생각한 그런 그 결정이고요. 권고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이거 너무 위험하다. 우리에게 위험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누구가 이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릅니다. 고용주는 대체로는 이 기간을 단축하고 하는 것을 반기겠죠.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고용주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일하는 사람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은 열흘이나 쉬라고 하면은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닷새로 줄여진 게 좋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게 처음에는 뭐 큰 것 같고 오명인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시간당이 아니라 봉급으로 받는 사람의 경우는 뭐 그냥 이참에 쉬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어차피 쉬어도 봉급이 나오니까 누군가가 동료가 일을 대신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닷새로 줄인 것이 이거 위험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생각은 다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팀이 권하면 국내 여행객 비행기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백신 의무화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그렇게 권고한 그 이후에 한 말이고요. 비행기 취소는 여전해서 월요일과 일요일 한 1,400편 정도 취소가 됐다면 미국에서 전체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7,000편 이상이었고요. 어제도 1,300편 정도가 취소가 됐고 이것은 이번 주에 계속 이런 정도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분 동안은 이번 올해 2021년도 탑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포함해서 탑 뉴스를 전부 전하는데 오늘의 미국에서는 오늘 NPR 방송이 정한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니까 미국에서 정치 탑 10 정치라고 하지만 사회와도 연관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넘버 10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으로 NPR 방송은 선택을 했습니다. 정보국도
또 대통령도 탈레반이 그렇게 빨리 장악할 것을 짐작하지 못했고 또 카불 공항 인근에서 폭발 사건이 있어서 13명 미군과 170명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숨졌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서 해외에서는 미국이 20년이나 그렇게 하면서 뭐 나토군도 이렇고 저렇고 의견이 다르니까 크레딧 떨어졌고 국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자체를 지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신용도 내려갔습니다. 9번째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날씨, 가뭄, 산불, 토네이도 또 뭐죠? 홍수 이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이벤트를 2021년도에 한꺼번에 전부 겪었습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와 연관된다는 것. 그러나 의회에서는 아직도 기후변화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8번째, 하원에서 아주 극단적인 우파 정치인들이 굉장히 거의 대세일 정도의 힘까지 때로는 갖게 된 것.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의원, 또 콜로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원들의 주장이 때로는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마저 뒤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63세의 백인 남자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이 폴 고사 의원이 33살인가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푸에르토리코계의 뉴욕이 지역구인 의원과 바이든 대통령을 마치 살해하는 그런 비디오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도 견책을 했는데 의원으로서 이럴 수가 있는가 했는데 공화당에선 딱 2명만 그를 벌줘야지 된다 하는데 찬성표 던졌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리스 체니와 아담 킨징어,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7번째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탄생. 이것은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좋았다기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율 낮아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역사가 카멜라 해리스라는 최초의 여성 부통령, 최초의 아시안 아메리칸,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이고,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처음으로 부통령이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1% 높았습니다. 그것도 45%대 아래지만요. 갤럽 여론조사.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6번째,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조사위원회, 민주당이 주도를 했고 공화당에서는 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참여하지 말라고 지도부에서 강압했는데도 리스 체니, 아담 킨징어 이 두 의원은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바람은 이거죠. 내년에 의회에서 다수당이 돼서 이 조사 자체를 멈춰버리겠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덮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5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까지도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 이렇게 승복을 하지 않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최후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왜 이런가 하는 것을 분석을 많이 하죠. 이긴다, 위닝으로 만들어진 남자가 절대로 루징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루즈 한 적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파산 선고를 해서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도 본인은 이겼다고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가짜 주장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증거를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긴 케이스가 하나도 없고, 남북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 인수 과정이 평화적인 인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취임식에 가지 않았고 새벽에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주로 갔죠. 4번째, 2010년 NPR 방송이 선택한 정치 뉴스는 새로운 투표에 관한 규제하는 법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갈립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네바다, 지금 현재 네바다는 스윙이기도 하지만 하고 캘리포니아주는 투표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애리조나주를 포함을 해서요.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제가 그런 투표 제한법이 통과된 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오와 몬타나 전부 어렵게 하고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인데도 우편 투표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게 했고 앞으로 더 그렇게 어렵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주장은 이거죠. 부정선거를 없앤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의 선거는 지난번에 러시아의 그 선거 개입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정보국부터 가장 부정선거가 덜했던 개인이 의도적으로 뭐 정말 그 많은 인구가 투표를 하는데 한두 개가 서너 개가 몇십 개 얼마가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통신이 최근에 6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내가 졌다 하고 주장하는 주의 것을 뭐 2,500만 표를 쭉 다시 감사를 한 결과 457표가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라고 통계가 나온 거죠.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80만 명 이상이 2년 동안 사망했습니다. 7월 달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끝났다고 선언할 뻔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에 오미크론 지금까지는 증상이 약하다고 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월 달이 왜 선언을 할 때가 됐냐면 그때쯤 되니까 이제 백신 접종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문제지만요. 그랬는데 오미크론이 나오고 델타 지나가고 오미크론 나오고 백신 접종한 사람도 뚫고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낙태 제한법.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미시시피 또 텍사스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지명을 했던 에이미 코니 베렛이라는 40대의 정말 젊은 여성 연방 대법관과 닐 고서치 또 브렛 캐버나우 이런 세 사람의 의원들 때문에 아마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는 합법이라고 정한 이것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뒤집힐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가 불법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까지는 한 24주일까지는 연방법에 따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이러한 것이 넘버 두 번째고요. 넘버 원은 두 가지로 나눴군요. NPR 방송은 몇 번째였었죠. 의회에서 1월 6일 사건의 조사단이 만들어진 것을 6번째로 했는데 넘버 원은 의사당 폭동 사건, 전례 없는 반란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폭도들이 의사당 빌딩에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우고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준을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적인 이미지를 세상이 다 봤습니다. 미국만 본 게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그런데도 대통령 몇 시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았었고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아들도 팍스뉴스의 진행자들도 뭐 좀 해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을 때는 사람도 숨지고 기물도 파손되고 미국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경관들도 뭐 140명 이상이 다치고 지금 700명 이상이 기소됐습니다. 그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곳으로 가라 했지만 아무 일도 해주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 말이 없고 1월 6일에 1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날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자회견 날에 탑뉴스는 당연히 그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노라라는 미국의 역사가 기록될지 아니면 2020년 정말 공화당이 내년에 그 다수당이 돼서 이것을 완전히 덮어버릴지 공화당에서 팍스의 커멘테이터들이 주장하는 게 평화로운 시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평화로운 시위였다. 교수대까지 다 등장하고 메모도 남아있고 하는데 평화로운 시위였다. 그리고 난동을 피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었다. 이것이 그냥 역사 속에 묻혀버릴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또 미국의 미래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옛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리 리드라는 전 그 민주당의 상원 원내 대표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사람이 이렇게 뉴스 메이커가 될 때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우리 모두 생각을 해볼 만한 잠시 그 스토리로라도 들어둘 만한 그런 인생 저니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해리 리드라는 전 그 오바마 때의 그 연방 그 민주당 상원의 원내 대표였고, 그리고 2016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 은퇴할 때는 넘어졌어요.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여기저기를 다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쪽 눈도 실명되고 했는데, 2018년도에 그 췌장암이라고 했고, 그런데 올 여름에 완전히 클리어가 됐다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82세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스토리를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은 뭐 한 해에 한번 되돌아볼 만한, 평소에 이분과 가깝지 않으셨더라도 익숙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런 분입니다. 작은 그 광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바다의 서치라이트라는, 이 서치라이트라는 게 뭐 이렇게 그 불 비추는 거 있잖아요, 광산. 근데 누군가가 막 거기서 금광을 캐고 하다가 금을 찾은 다음에 그 마을을 그 서치라이트라고 붙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역시 그 그 안반 그 광부였고, 어머니는 그 당시에 이제 사창가에서 세탁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난, 지금도 그 인구 센서스 보면 가장 최근 인구 센서스에서 서치라이트라는 그 마을이 인구가 한 500 몇십 명 나오거든요. 이 해리 리드가 태어날 때는 200 몇십 명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태어난 것을 본인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왜 사람들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 너무 가난하고 물도 안 나오고 길어서 먹어야지 되고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그것을 숨겼었대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말을 했습니다. 침이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또 하나는 전혀 정치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전화 걸고 나중에 이제 말하다가 본인 말하고는 뚝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한두 번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아니고, 파티는 아주 중요한 파티, 100 몇십 번 초대를 받으면 딱 한 번 갔을, 저녁 파티는 그랬을 정도인데, 어쨌든 10대 때 히치하이크를 해서 그 라스베가스 인근에 한 4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또 대학교도 갔어요. 대학교도 가고 소셜 스타디를 한 선생님이 멘토였고, 박싱 코치, 이 사람이 네바다의 주지사를 한 그 마이크 오컬리언인데, 그리고 민주당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멘토이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와이프를 만나서 지금까지도 그 와이프와 함께 살았고, 19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와이프하고 마릴성도 그 예수 그리스도교를 믿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었지만 한때는 그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반대를 했었었고요. 유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1961년도에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지 워싱턴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때 12번이나 아마추어 그 미들웨이트, 이 사람이 좀 스키니하잖아요. 그 박싱 매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본인이 그 박서였었던 것을 정치에 많이 대입을 합니다. 나는 상황 판단을 잘한다. 내 그 상대의 그 파이터를 어떻게 눕혀야지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코피 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면서 정치를 마치 그 권투 판단하듯이 했다. 상대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강하게 딱 때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86년도 상원 의원을 하기 전에 무슨 뭐 재판하는 그 변호사이기도 했고요. 네바다의 게이밍, 네바다 게임 많이 하니까는요, 커미션이기도 했고, 부지사도 했고, 하원 의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주에선 챔피언이죠. 네바다에 처음으로 내셔널 공원을 들여간 사람이고, 라스베가스 국제공항 이름이 이 그 해리 리드잖아요. 그래서 상원 리더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가 2009년도 헬스케어 빌, 오바마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는 해리 리드가 없었으면 대통령직을 수행이나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2016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많이 내려갔었어요. 뭔가 그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민주당으로만 막 하고 나중에 이게 역풍을 맞아서 공화당이 막 이렇게 하고 오바마가 하는 거에 무조건 반대를 하고 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 중간 전통은 거기서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뉴트 깅그리치라는 공화당에게서 그 기원이 되기도 했지만 현대 정치사에서는 아무튼 본인이 운동하다 넘어져서 은퇴를 하면서는 딱 이것도 계획을 세웁니다. 척 슈머, 지금 상원 원내대표잖아요, 민주당. 척 슈머를 세워야지 하면서 만장일치로 척 슈머가 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되기로 했고, 지금 이제 와이프가 있고 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손주가 19명이나 있고 증손주도 1명 있고, 그야말로 오바마가 얘기한 것처럼 마르고 가난하게 자랐던 그 아이가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통과시키는데 큰 힘을 썼다. 이 사람 가난의 뿌리를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바다 뿌리기 때문에 네바다로 좋은 것을 가져갔지만 이제 가난의 뿌리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조지 부시가 무슨 그 소셜 그 시큐리티 같은 것을 민영화하려고 할 때 굉장히 그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시작은 온건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총기 소지도 지지했고 낙태에는 반대했는데 나중에 공화당이 민주당 것을 또 막 안 해주고 하니까 더 좌측으로 가고 공화당은 더 우측으로 가고, 그렇게 이제 정치 일정이 정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금 더 중도에서 좌측 쪽으로 갔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오바마 아래서 부통령 할 때도 이 해리 리드와 일을 했고 그 전에는 상원 의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son of searchlight, 이 라이트요, 그 금광 캐는 사람들 하는 그 아들은 정말 그 태생은 겸손하게 태어났는데 박서의 성격으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한 great American이다. 도전을 보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데 그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 미국인을, 그런 그 얘기를 했고요. 척 슈머, 그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된 척 슈머는 정말 강한 그 손톱처럼 그 강한 그 사람이면서도 굉장히 배려를 하고 컴패션이 있다. 뭐 이런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같은 것을 느낀다 하는데, 저는 이 스토리가 참 와닿습니다.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거의 숨져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안부 인사도 하고 문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해리 리드가.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결혼해서 지금 함께 사는 와이프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그러면 본인이 죽어가는 남편에게 읽어주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리 리드도 끝내 가장 걱정한 사람이 그 와이프라는 거예요. 첫사랑이고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고요. 해서 나중에는 이제 동성결혼도 지지를 하고 낙태권도 보호를 하고 부드럽게 말하는데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터프한 그 박서의 그런 어떤 본능 같은 것이 있고, 소셜라이징은 거의 안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굿바이도 안 하고 하는 이런, 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가운데서 오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공화당이 반감을 갖고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리려고 했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82세의 해리 리드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눈을 감았고, 공화당 가운데서도 뭐 마이 프렌드 하면서 지금 그 뭐 척 그레즐리 아이오와주 출신의 가장 잘 알려진 상원 의원이 함께 일했다, 우리가 세금법 같은 것 하면서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 같은 것은 나중에 나오고요. 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이죠. 인구가 200몇 명 된 물도 안 나오는 집에서 그렇게 살아서 미국의 원 오브 더 상원 원내대표를 가장 오래 한 사람, 해리 리드 전 상원 의원 82세로 숨졌다는 것 전해드리면서요. 잠시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 리턴할 때 리턴 피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딱 그 물건 살 때 많이 그 보실 겁니다.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턴은 가능한데 리턴할 때 그 리턴 우편 요금은 물건을 산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경쟁이 심해지니까 리턴도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일단 사고 보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리턴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점점 오르는 거예요. 비싸져서 소매업소들이 너무 그 힘들어한다. 예를 들어서 $50짜리 물건의 리턴 비용이 평균 $33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2020년보다 이렇게 비싼가요? 59%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온라인에서 10개를 물건을 사면은 3개는 리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무료로 리턴하는 이런 게 많아 하는 것도 다 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지니까 아마존 같은 데서 물건을 사면은 어떤 때 그냥 리턴하지 말고 그냥 가져라. 값은 어차피 뭐 크레딧 카드라든가 페이팔로 페이가 되니까 값은 당신의 어카운트로 집어 넣어 줄 테니까 보내지도 말아라. 그냥 물건도 가져라.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그 트래킹하는 그 시스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게임한다고 하죠. 그런 것으로 게임하지는 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트래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판단이 돼서 말하자면은 악성 뭐 커스터머 이렇게 등록이 돼서 물건을 살 수 없다던가 어떠한 그 벌칙을 주겠죠. 온라인 소매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리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용도 문제고 리턴할 때 뭐 30일 안에 리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딱 29일째 리턴 받고 하면은 그 사이에 물건들이 항상 사람들은 뭐 신상품 이런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팔 때 바짝 팔아야지 되는데 이거 나중에는 리턴도 빨리 받지 않으면 값을 그 내려서 다시 그 올려야지 되니까 온라인에 굉장히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망가져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물건을 그 지난번처럼 온라인으로 파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한다던가 다른 루트로 뭐 덤핑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퍼해야지 되나요? 소매업자를 위해서 그 온라인으로 Don't cry for retailers. 왜냐하면 요즘에 그 많이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줄줄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다. 그 악시오스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 그레이스맹 뉴욕이 그 퀸스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많이 살고 있죠. 지역구인 이 의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 특히 이제 한인 그 앤디 킴 의원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지지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고요.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대만계입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 전국적인 누가 봐도 딱 그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뭐 내셔널 몰 아니면 그 인근에 박물관을 지으려는 것이 지난번부터 좀 이거 안 내놓고 했다가 도로 들어가고 안 되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이 되려면 우선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뭐 다 하고 그 의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기금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임시 이름이 National Museum of Asian Pacific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이렇게 됐는데 2020년도에 아시안계가 미국의 2,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니까 10%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제 5%는 넘게 되는 거죠. 5%는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0년 사이에 20%가 늘어났고 지금도 그 늘어나는 폭이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존 루이스 의원이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이 숨져서 막 국가적인 장례식하고 했잖아요. 그 의원은 본인이 의원으로 있으면서 결국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뮤지엄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30년이 걸렸어요.
30년이 걸려서 만들었는데 우리 에이시안들도 만들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미국에 기여한 게 얼마나 많은가. 중국계가 이제 막 열차 놓고 막 싼 그 임금 받고 그렇게 하면서 1800년대부터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모으고 마을을 형성하고 하니까 그 법을 1882년도에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을 딱 이용만 해먹고는 쫓아버렸잖아요. 이민의 역사는 항상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쫓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인도계가 역시 중국계가 당한 것과 같은, 그때는 인도계는 이제 워싱턴 주니까 벌목을 하는 곳에서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당하고 1907년도에 막 린칭 당하고 했었던 일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또 펄하버 이후에는 일본계 미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미국에 굉장히 기여를 한 뭐 심지어 뭐 방위군 군 출신 사람들조차도 그 당시가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행정명령으로 12만 명을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육군 뭐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 18,000명까지를 포함해서 니들이 니네 나라만 쳐다보고 있지 하면서 이런 그 기여를 많이 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을 핍박한 역사도 있고, 이 모든 역사를 이 국가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게 한 것, 나쁘게 한 것, 좋게 한 것, 이들이 여기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공과 과가 있는 모든 역사가 없는 이민자는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 맹 의원이 얘기하기를 2016년도에 버락 오바마 그 대통령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고, 존 루이스 의원의 지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뮤지엄이 딱 그 기공식하고 오픈할 때 대통령이 직접 갔었잖아요. 2016년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말로써 또 폭행도 당하고 하셨는가 하면서,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그 기금 같은 것에는 라티노들을 위한 어떠한 것이 포함이 돼 있고, 여성을 위한 무엇이 그 포함이 돼 있고, 박물관이요. 그 라티노 박물관, 여성 박물관 짓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유독 에이시안 아메리칸만 인구가 지금 2,400만 명이나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없다. 그래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오늘 아침 더 힐이 보도하기를 굉장히 의회에서 좀 무르익었다고 하거든요. 하면서 그 앤디 킴 의원이 이 그레이스 맹 의원이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지지한다면서 특히 이제 앤디 킴 의원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브리핑 정도라고 할까요? 중요한 뉴스이긴 하지만 전해드립니다. 몇 가지.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을 준비하고 이 방송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던 뉴스입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달의 두 번째죠. 이 푸틴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조금 개입을 안 해주기를 원하고 끊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자꾸만 우크라이나가 동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서 서쪽에 있는 유럽 쪽이나 미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나토,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계속 이제 군대를 뭐 또 얼만큼 일부는 철군을 했다고는 하지만 하면서 그쪽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합의점이 나오겠죠. 두 나라 그 지도자 전부 뜨겁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논란이 됐었던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는 여성 특히 이제 2명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뉴욕 검사가 기소할 수가 없다, 기소 안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뉴욕 법에 따르면 그 원치 않는 키스를 했다는 것으로 형사 기소를 할 만한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증거 우선 그런 그 법적인 시스템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그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손으로 썼다던가 전화를 했다던가 모든 기록을 공문서 그 기록 보관소에서 의회 조사단에 넘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라고는 했는데 일부는 그럴 수가 있다 하면서 일부는 그것을 그냥 쉴드 쳐주도록, 왜냐하면 그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데 꼭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련한 그 자료만 넘겨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 그 어디죠? 뉴저지주의 월마트가 문을 닫았는데, 왜냐하면 월마트 직원 90명이 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뉴저지의 월마트가 문을 닫았답니다. 이 오미크론의 확산은 뭐 물론 이게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오미크론 이후에 바이러스 확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연시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